안녕하세요. 아나운서와 상담사, 두 아이 엄마, 여러 가지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줄타기 하고 있는 저는 최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특별한 만남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대로 마흔이 될 순 없어 라는 책을 펴내신 유지혜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사실은요, 유지혜 작가님 뵙자마자 언니라고 하고 싶었어요. 언니요? 왜냐면 그 책 아세요? 멋있으면 다 언니라는 책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따지자면 제가 언니인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언니로 모시고 따르고 싶다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인상적으로 읽었던 터라 멋있으면 다 언니, 이제 언니 하려고 했는데 뵀더니 또 너무나 해맑은 동안이셔서 언니라고 부르기에는 내가 너무한가? 막 이런 갈등을 했는데 소개 먼저 해주세요. 유지혜 작가님 소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대로 마흔이 될 순 없어를 쓴 유지혜입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한 지 14년, 그리고 아이 키운 지 8년 되는 고수까지는 아니고 한 중수 정도는 될까요? 고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살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아이 키우기뿐만 아니라 저 자신 키우기도 함께 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이대로 마흔이 될 순 없어를 외치셨는데 이제 마흔이 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축하합니다. 마흔의 세계가 그렇게 생각만큼 버겁지는 않죠? 네, 아직은 그런데요. 제가 올해 이제 만으로 마흔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흔도 사실 별게 없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기도 합니다. 제목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도 했는데 마흔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되게 불안, 초조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유 작가님 같은 경우는 마흔과 동시에 이렇게 결과물이 나와서 한편으로는 무척 뿌듯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 동기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이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던 그런 이제 기록들을 하고 싶어서가 이제 가장 컸고요. 이 나이 때 워킹맘들이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였고 한창 성장하는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일상이 분명히 정신없고 힘든데 그런 일상을 살면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를 좀 키워줘야겠다,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한번 책으로 써봐야겠다. 말씀드렸듯이 고수는 아니고 초보를 벗어난 중수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줄 수 있는 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 같은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 생각하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사실 막연한 느낌으로 내가 이룬 게 없는데 내 나이가 마흔이야? 이럴 때 불안이 오게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 이 책을 집어들면 그 자체만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마흔을 넘겼지만 책을 읽으면서 내가 우왕좌왕하고 막 동분서주하는데 밤에 돌이켜보면 내가 오늘 뭐 했지? 이런 날이 있을 땐 이 책을 통해서 내 일과를 좀 조직화해야 되는구나. 내 일상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바빠가지고 내 생활이 없을 것 같은 그 틈에 어떻게 내 시간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이 이 책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좀 여쭙고 싶었어요. 일과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오늘 일과는 평소와는 조금 달랐을 테지만 평소 일과는 어떻게 돼요? 일과 시간을 이제 총 세 덩어리로 나눠서 사는 것 같아요. 책에서 썼듯이 이제 저는 새벽 시간을 쓰고 있고요. 업무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의 시간, 이렇게 크게 이제 세 덩어리로 나눠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책에도 썼듯이 새벽 시간입니다. 5시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하는 7시 한 30분 이전까지는 이제 제 시간을 갖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시간 동안에는 시간이 한 2시간이라고 해도 다른 시간보다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가지 정도. 1시간은 운동, 또 1시간은 공부, 이런 식으로 이제 2가지를 하면 충분히 하는 것 같고, 미리 정해놓은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어지는 거는 회사에서의 시간입니다. 출근해서부터 이제 퇴근하기 전까지의 시간인데, 그 시간은 정말 정신없이 이제 조직에서 제 한 몫을 하는 시간인데, 이제 그 시간은 제가 어쩌지 못하는 시간일 뿐더러 또 사실 그 시간에 집중을 해야 다른 시간도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회사원으로서만 기능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또 사실은 워킹맘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일들이 이제 좀 수시로 대응해야 되는 일도 있기는 한데 네. 그런 건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있는 시간에는 다른 생각은 좀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퇴근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정에서의 시간이 되는데 그 시간도 이제 여전히 또 정신이 없죠. 근데 이제 저는 퇴근을 하면 9시에 침대에 눕는다. 그걸 목표로 네. 움직이는데 물론 그것도 쉽진 않지만 이제 게임 퀘스트 깨는 것처럼 이제 애 밥 먹였다, 씻겼다, 나도 씻었다, 집안일 조금 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지워나간다는 느낌으로 하고 9시에 침대에 누우면 그래도 9시에 바로 잠드는 건 아니거든요. 10시까지 시간 좀 갔다가 한 10시에 자는 거를 목표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하루가 세 덩어리로 이제 나눠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5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우와 그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 하는데 맞습니다. 10시에 취침을 한다고 하면은 수면 시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되게 알차게 일상을 꾸리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고민은 여전히 고민인 게 이런 거거든요. 저도 아나운서 일, 상담사 일,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의 일, 또 아내로서의 일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매일 덤벙덤벙 하는 게 이 뭐라 그럴까 모드 전환이 탁탁탁 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해야 될 때는 아이 생각 말고 일에 몰두하고 싶은데 일하다가 나 아까 걔한테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을 많이 냈지? 뭐 이런 거 아이에 대한 생각이 자꾸 불쑥불쑥 떠오른다거나 아이랑 있을 때 아이랑 온전히 놀지 못하고 누구한테 이메일 보냈어야 되는데 깜빡했네 뭐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네. 저를 방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조직화하는가 그 팁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저도 고수는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집에 오기까지 짧지만 그래도 퇴근 시간 이동하는 시간에는 그 나름대로 이제 스위치를 끈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책에 썼지만 이제 컨텐츠를 이용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팟캐스트를 듣는다든지 하면서 스위치를 나름 끄는 의식을 네. 하는 게 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 다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의식적으로 하면서 네, 스위치를 전환을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전환할 수 있는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들도 책에 제시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제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일 너무 멋져 보였거든요. 운동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 책을 쓰면서 이제 운동에 대한 것도 좀 돌아보게 됐는데요. 제가 여기 책에서는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면서 운동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썼습니다. 달리기를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굉장히 운동 부족 항상 네, 그런 이제 상태였는데 달리기를 우연한 기회에 시작을 하게 됐는데 숨이 차고 땀이 흐르는 그런 경험이 굉장히 색다른 거예요. 격렬하게 달리고 나면 느껴지는 어떤 희열감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러너스 하이 제가 겪은 게 러너스 하이일지 모르겠지만 러너스 하이가 찾아오는 거를 느끼면서 그때부터 네. 아 그래 좀 달리기를 꾸준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새벽 시간으로 옮겨와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달리기가 저한테는 명상의 시간인 것 같기도 해요. 달리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젖산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이 굉장히 꽉 차는 것 같은 이제 약간 유쾌하지는 않은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기를 지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이렇게 좀 바닥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점점 비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네.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그 비워진 자리에 생각이 다시 차오른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한테 좀 약간 생산적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상이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명상이 좀 고요한 상태에서 하는 거라면 달리기는 이렇게 좀 헐떡거리면서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네. 말씀하실 때 전 책 읽으면서도 저는 이제 상담사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자 화두가 마음 챙김이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 배우시는 분들이 요즘 상당히 많은데 네. 책 곳곳에 마음 챙김의 요소가 담겨 있었어요. 아 그럴까요? 네네. 그래서 명상에 대해 이제 책도 워낙 많이 읽으시니까 각각의 정말 우리 실용적인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자기화해서 잘 소화해서 일상에서 실천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받았거든요. 여기에서도 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나 자신과는 싸우지 않기. 아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마음 챙김의 명상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자비라고 해서 우리는 흔히
아, 새해에는 뭐 이런 결심을 했는데 못 지켰고 이럴 때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나를 비난하고 채찍질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에이 바보하고 나에게 나쁜 말을 자꾸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나를 진짜 더 달려가게 하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자꾸 주저앉히는 힘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게 자기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마음을 10분 발휘하시면서 되게 원동력으로 나에게 조금 느슨해져도 그걸로 자책하지 않고 나아가는 네. 그런 방법들을 적어주셨더라고요. 그 얘기가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지속을 할 수 있으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미워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근데 사실 저를 미워하는 마음은 누가 저를 이제 뭐 미워하고 삿대질해서가 아니라 이제 제가 갖는 마음인 거잖아요. 우리가 되게 치열한 입시 제도와 이런 것들을 살아내면서 어쩔 수 없이 조금만 더 빡세게 조금만 더 해 이런 식으로 나를 다그치고 막 몰아세우고 이런 게 다 몸에 많이 배어있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재 작가님은 그런 데에서 좀 여유를 찾고 이렇게 내 생활을 잘 조직화하는 게 바로 이 자기자비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